여러분들 지식경제부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요? 우리 뭐라고 했지? 그 버카루, 미스터 버카루. 지식경제부가 뭐 하는 거지? 아니, 몰라도 돼. 아는 게 비정상이야. 알지만 표현이 좀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과나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사과가 이렇게 열려져서 이 사과가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의 먹거리예요. 자동차 사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항공 사과. 뭐 또 기계 사과. 반도체 사과. 어? 그렇잖아? 섬유 사과. 조선 사과. 말하자면은 반도체라고 하는 사과를 키워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처가 정부 부처 중에는 무슨 다른 부처도 다 금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주로 주업으로 하는 정부 부처가 지식경제부입니다. 사과를 키워가는 정부 부처가 지식경제부예요. 그러니까 지식경제부가 노력을 하는 거는 이 사과를 키워가기 위함이야. 아셨죠? 그런데 이 사과를 딱 잘라보니까 사과의 구성이 여기 중소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정책을 핍니까? 중소기업에게 영양분을 주고 중견기업에게 영양분을 줘서 사과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지식경제부예요. 또 이 사과를 이렇게 자르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보이지만 또 저렇게 자르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있고 지방에 있는 기업이 있죠. 지방 기업을 어떻게 키우면 이 사과를 크게 할까? 그게 있죠. 자르는 방법에 따라서예요. 자르는 방법에 따라서. 또 자르기에 따라서는 R&D를 개념으로 자르면 R&D는 대학이 하고 연구소가 하고 기업이 하겠죠. 그리고 서로 융합이 돼서 하기도 하고 이 R&D를 어느 부분에다가 더 강한 영양분을 줘서 주는 것이 이 시점에 사과가 빨리 자랄 것이냐. 바로 그 사과의 자라는 방법을 여러 방법에서 고민하는 것이 지식경제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해 1조불 무역을 달성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디서 들었죠? 세계에서 9번째로 1조불 무역에 달성해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가보면 거의 경제적으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우습게서 얘기하면 강국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국인 거를 모르는 건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고도 그래요. 누구는. 외국은 다 아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깜빡하는 사이에 그렇게 커버렸어요, 나라가. 지금 보세요, 산업만 해도. 반도체 산업? 세계 1, 2위 다수잖아요. 조선? 세계 1, 2위잖아. 근데 왜 항공은 아닌 거야? 기계항공학부 여러분들의 책무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일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석유를 정제하는 능력은 세계 1위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보면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석유를 원유를 갖다가 이걸 휘발유로 만들어서 해외에다 팔고 하는 그 능력은 우리나라가 또 1위야. 석유 공업이. 그런데 자 1조 불을 도달했는데 이것이 2조 달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취직할 일자리도 여러분보다 여러분 후배들이 나가서 구할 일자리도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경제가 성장이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 이 사과가 먹을 사과가 더 늘지 않으면 어렵다 이거야. 그런데 성적이 50등 하던 사람이 20등이나 10등 될 때까지 쉬운데 10등이 2등, 3등이 되기 위해선 정말로 비상한 노력을 하고 밤새워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패러다임의 전환, 사고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발상의 전환이 없이 밤새워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2조 달러를 되느냐? 그 2조 달러의 과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2조 달러를 가기 위해서는 이 사과를 늘리는 것과 함께, 아니 사과를 더 키우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사과를 많이 다는 게 또 하나의 과업이다 이거야. 사과를 키우는 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조선, 자동차 많이 키우라 이거야. 다만 그걸 키우는 것만 갖고는 이게 안 된다 이거지. 앞으로는 새로운 사과를 많이 열어야 돼. 그래서 여기 새로운 사과 중에 하나가 사실상 항공사과도 새로운 사과 중에 하나로 정부는 여기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 항공산업이 T-50이라고 하는 그 고등훈련기 정도 만들고 하지만 지금 정부는 앞으로 민항기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 이제 앞으로 훗날 항공사과가 매우 번듯한 사과가 돼서 우리나라 부창출의 원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게 옛날에 반도체를 80년대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 할 거를 한다고 해라. 반도체를 어떻게 허허벌판에서 한다고 하냐. 기업도 머뭇거렸지만 정부 내에서도 할 걸 하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해야 된다. 지금 반도체가 D램은 1위 아니에요. 통틀어서도 뭐 2위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동차도 우리 뭐 여기 유영상 교수님도 계시지만 자동차를 처음 우리나라가 한다고 했을 때 정부 내에서도 정말 택도 아닌 걸 한다고 하지 말고, 그 당시 상공부지. 상공부가 택도 아닌 거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자동차는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산업이 세계 5번째 훌륭한 회사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공사과도 분명히 가능한 중요한 훗날의 먹거리가 된다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매우 진취적인 사고로 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미래에 매우 중요한 사과의 개념이 융합입니다. 융합사과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과가 될 겁니다. 융합사과가. 지금 보세요. 옛날에는 IT, 조선, 자동차, 뭐 섬유, 화학, 원오브댐이었어요. IT 산업이라는 것이. 80년대, 90년대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IT가 많은 산업들과 섞여서 이렇게 융합의 초기가 돼서 섞여서 나오잖아요. IT가. 그런데 앞으로 산업 주위에는 뭐가 있냐면 법률시장, 교육시장, 복지시장, 이런 우리네 삶 그 자체가 제조업 밖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 IT 융합이 이렇게 영역이 커져서 결국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융합시대가 요즘 융합시대라고 합니다. 융합시대란 말을 씁니다. 이미 IT시대란 말은 촌스러워서 못 씁니다. 적어도 IT 융합이란 말을 씁니다. 요즘은. 그런데 IT도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융합시대입니다. 그럼 융합의 개념은 뭐냐면 가치와 가치가 만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융합이에요. IT를 중심으로 해서 IT가 키로를 합니다. 왜냐하면 IT의 성격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IT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지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혀 예측지 못했던 시장이 나오는 것이 융합시대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융합이라는 개념을 끊임없이 고민해서 융합시대의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개발해낸다면 여러분들도 빌 게이츠가 되고 주커버그가 되고 하는 거죠. 하여튼 앞으로 이 융합이 중요하다고 봐서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산업융합촉진법도 만들고 올해 중반기 중에 산업융합 기본계획도 발표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뇌리에 염두에 둘 것은 융합이 중요하구나 그거예요.